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선입니다. 한성주 장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뉴욕에 저는 항상 주로 있는데 워싱턴 DC에 우리 장군님을 뵈러 왔습니다. 평소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하지만 이렇게 같이 방송을 찍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장군님, 그죠? 정말 대한민국 이 난리통에 3, 4년간 우리 애국 활동하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모으는 작업을 가끔씩 했습니다만은 방송을 처음 찍게 됐는데 실은 제 복장에서 나왔다시피 오늘 방송하려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논하러 왔다가 대화하는 내용 써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방송을 해야겠다 하고 또 장군님하고 또 의견이 또 이렇게 금방 일치가 돼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 제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제목은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그냥 오늘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장군님이 뽑은 제목은 대한민국을 구출하자입니다. 자, 일단 장군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구출하자는 그런 제목을 생각하셨는지 한번 좀 서론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상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3자 동맹을 맺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를 중국과 함께 전 세계, 특히 미국에 퍼뜨림으로써 바이러스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김일선 교수님이 문재인을 체포해야 된다. 근데 저도 체포해야 된다는 데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온 국민이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을 체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50대 유튜버들이 10만 명 이상을 자랑하는 50대 유튜버들이 이제는 문재인을 체포하자. 4.15 부정선거 이것을 놓고서도 체포하자. 이제는 외치는 이 역사가 펼쳐졌으면 해서 이 방송 앞에 섰습니다. 자, 장군님께서 대한민국을 구출하자는 그런 주제로 대화를 하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왜요라고 여쭤보았고 저도 금방 그 공감대 형성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동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현재 지금 사실상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강제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직을 강탈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강제 구금된 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3년이 넘었죠. 대통령을 그렇게 감옥에까지 가둘 정도면 5천만 국민들은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사실상 그렇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가 주권은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적군 세력이 와서 군홧발로 밟고 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아 간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나라를 빼앗긴 상태고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끝나버리고 나라 뺏기고 말 것인가 나라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되찾을 것인가 그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그 주제 제안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대통령, 인질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주권을 빼앗긴 대한민국 정말로 구출해야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자,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긴 얘기보다 그냥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장군님. 제가 지난 열흘 정도 사이에 한 대여섯 번 방송을 통해서 백악관에 청원을 낸 내용을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청원 내용은 문재인 체포입니다. 동시에 저보다 며칠 앞서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청원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발제를 한 백악관에 등록을 시킨 사람으로서 전 두 가지 이슈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 이슈를 동시에 끝을 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두 이슈를 놓고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 분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이 시국을 보시는 또 남다른 해안이 있으시니까 이 두 가지 백악관 청원을 놓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좀 의견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7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192석을 가져갔습니다. 안철수당 3석까지 포함해서 좌파 정권이 192석을 가져갔고 무소속 5명 중에 최소한 3명 정도가 사회주의 헌법으로 건너가는데 찬성할 인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석을 가져간 미래통합당 속에서도 저는 적어도 50석 이상, 반수 이상은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건너가는데 찬성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두 이슈, 4.15 부정선거,
그리고 문재인이는 바이러스를 중공과 함께 미국에 전 세계에 유포한 자다. 문호를 개방해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무작정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놓고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전 세계로 퍼쳐서 나갈 수 있게끔 중국과 함께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장 본인 2명을 찾으라고 하면 시진핑과 문재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4.15 부정선거 그리고 바이러스 유포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죠.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백악관의 청원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하나, 우리 LA의 시사 논평이라고 합니까? LA 시사. LA 시사.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백악관에 이 청원을 낸 것은 4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입니다. 오늘이 4일이니까 14일, 딱 2주가 남았습니다. 우리 김일성 교수님이 문재인 체포하자고 하는 청원은 4월 23일 날 냈으니까 5월 22일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나흘간의 차이를 두고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4.15 총선의 부정, 그 다음에 우한 폐렴, 중공 폐렴을 미국의 전 세계 중공과 함께 퍼뜨린 전쟁 사범, 이거는 바이러스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전쟁 사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 사범을 체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일성 교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지만 미 정부가 체포령을 내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부시 당시에 노리에가 밤에 잠자고 있는데 제가 일화로는 밤에 빨가벗고 잠자고 있는 노리에가를 체포해 갖고 와서 평생 감방에 살게끔 했다. 그러면서 밤에 잘 때 옷을 입고 자야 된다. 이 CIA 요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닥치니까 옷을 벗었으니까 튀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이 노리에가 체포하는 당시에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마두로라고 하는 자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는 마두로의 반대편에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모셔다가 거기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국회의원들 심지어 펠로시까지 과이도에게 박수로 응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마두로를 체포하라는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체포령은 저자가 전쟁 범죄, 바이러스 전쟁 범죄에 시진핑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호를 중공에 완전히 개방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뉴욕으로, LA로, 그 다음에 이 모든 도시로 퍼쳐나가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이 죄,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문재인을 체포해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15 부정선거 백악관 청원 4월 1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체포하라. 5월 18일. 5월 1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체포하라. 5월 23일까지입니다. 22일까지. 22일. 네, 5월 22일까지. 자, 따라서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클릭하라고 하는 것을 백악관 청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하라 하는 것 이제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불과 2, 3분 저도 했습니다. 저는 4.15 부정선거는 했는데 바로 문재인 체포도 하겠습니다. 우리 50대 이 유튜버 여러분, 특히 제가 잘 알고 있는 지만원 박사님, 그리고 공병호 우리 또 박사님, 주옥순 엄마부대 대장님, 그리고 신의 한수 신혜식 사장님, 그리고 뉴스타운 이러한 가로세로 연구소, 자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50대 유튜버들이 이제는 나서야 됩니다. 불과 2주 남았습니다. 2주. 따라서 2주 이내에 10만 명을 만들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4.15 부정선거 그리고 우한 바이러스로 문재인을 체포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바로 체포령을 발령해야 되겠다. 왜? 7월 달에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알고 있죠. 5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그분이 잘 아시는 트위터를 날렸죠. 그 트위터의 내용인 즉슨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4.15 부정선거, 국민주권 또 국민저항권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민주당, 딥스테이트, 메인스트림 미디어, 너희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또 부정선거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심지어 불법 입국자까지도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부정선거를 획책하는데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이것을 지난 5월 2일 날 트위터로 날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4.15 부정선거 트럼프 대통령님 문재인 체포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이 두 가지 청원을 우리가 함께 클릭하는 역사, 그리고 유튜버들이 이것을 방송해서 10만 명 넘는 유튜버들이 수없이 많은데, 수없이 많죠. 예, 네. 그들이 이제 이 운동을 벌이기만 하면 10만 아니라 100만, 500만까지도 갈 수 있는 이 강력한 현재 이슈가 4.15 부정선거, 또 중공 바이러스를 유포한 책임, 이걸 물어서 문재인을 체포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어제 밤이었죠. 제가 밤을 새워서 방송을 많이 하는 편인데 서울 시간 맞춰가지고 마지막 어젯밤에 방송한 내용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애국 유튜버님들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공개 공문을 제가 이런 그 3, 4년 동안 애국운동하면서 처음으로 그런 내용을 발표했었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힘 모아서 애국하자.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를 사실상 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진 상태에서 국민들은 바보 취급받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동시에 적들의 정체를 다 밝혀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개체가 사실상 유튜브가 지금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전달시켜주는 유튜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태평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장군님도 하나의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런 곳이 최소한 메이저급이 핵심되는 곳이 50곳이 있는데 지금 홍보가 둘 다 지금 굉장히 지금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애국 유튜버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애국자들도 문재인 체포 당연히 원하고 있고 일반적인 애국자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고 싶어 하는데 애국 유튜버들이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제가 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장군님 한번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국 유튜버들. 이런 상황을 두 개의 청원을 놓고서 남의 일 보듯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료는 못할 망정, 홍보는 못할 망정, 브레이크를 거는 데도 있어요, 실은. 그럼요. 아, 그럼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그것에 얘기를 다 했는데, 우리 장군님께서 이 유튜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필요한 정보를 충족시켜주면서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천병에 서 있는데, 그런데 대다수의 우파 유튜브 중에서 이러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손가락에 좀 꼽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죠? 지금 저는 뭐 대놓고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정규재, 조갑재 이런 자들은 문재인의 이중대로서 활약하는 가짜 보수 유튜버들입니다. 자, 그렇지 않은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유튜버들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일에 급합니다. 7월 달에 사회주의 연방제 통일헌법 가져가려고 안철수당 3명까지 포함해서 192석을 이제 훔쳐갖고 도적질해갖고 가져간 자가 문재인입니다. 따라서 저 문재인을 체포하고 대한민국을 되돌려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체포, 문재인 제거, 문재인 끌어내자. 이 이면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키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 애국 동지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날이 이제 7월, 9월 요 상간에 벌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일성 교수님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구출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구출되는 날 부모님은 뭐 하셨습니까? 할아버지는 뭐 하셨습니까? 나는 최애국의 일선에서 이제 문재인 체포령에 내가 인터넷에다 눌렀고 4.15 부정선거 저놈은 대통령이 아니다. 이것에 내가 인터넷을 눌렀다. 이것을 얘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모님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파나마의 노리에가 체포했던 사건,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체포령 이미 떨어진 사건,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은 최종 집행까지 안 됐지만 미국 정부가 그런 말을 정식으로 꺼내놓고
흐지부지할 정보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마두로나 노리아가보다 문재인이가 저지른 죄는 더 크다고 지금 저희는 분명히 고발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고발을 했고, 아직 미국 국민들은 대다수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저희는 이번 청원에 10만 명을 채우든 채우지 못하든 그런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실을 미국 언론과 미국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서 문재인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야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 미국을 수호하는 것이고, 반대로 미국을 또 수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미국 국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일깨워줘서 한국을 지키는 게 한국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문제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고자 합니다. 예. 그 시발점으로, 그 계기로 이 부정선거 청원과 문재인 체포 청원 두 개가 지금 두 개의 코리아 관련, 한국 관련 청원이 지금 두 개씩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것이 진짜 이건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없는 일이죠. 진짜 역사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구출하고자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총을 진짜로 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니고, 본인이 핸드폰이나 노트북 PC 켜가지고 클릭 몇 번 해서 1, 2분이면 끝날 것을 안 하고 못하는 그런 분들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모르시면은 저희 태평에서는 그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문자로 그 개인의 그 간단한 정보만, 이름과 뭐 간단한 정보만 주시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없이 청원을 도와드리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 개개인 국민들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체계적이고 또 국민들을 갖다가 응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조직력이 있는 우파 유튜브,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제가 12시간 전에 대한민국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애국자라면, 애국 유튜브라면 어찌 문재인 체포에 대한 백악관 청원을 등한시하십니까? 하고 제가 좀 약간 좀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4.15 부정선거에 당연히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사실을 밝혀내고 전 세계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렇게 표현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가십거리만 찾아다니는 유튜브, 그럼 차라리 그냥 예능 유튜브를 하십시오. 예, 아니, 왜 돈 벌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이를 체포해야 되는 군사적인 결정적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4.15 부정선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공 바이러스 유포 혐의가 나왔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방금 우리 김일성 교수님 1954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11월 달에, 54년 11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비준이 됐습니다. 그렇죠. 효력을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정신은 한국민과 미국민은 평화와 자유를 사랑한다. 따라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에 대항하겠다. 이게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육해 공군을 대한민국에다가 이제 주둔시키고 한국 정부는 이것을 허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자, 문제는 재작년 2018년 9월 19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북 군사협의. 이게 무엇입니까? 남북 군사협의는 여러 말이 있지만 다 빼놓고 북한이 128만 명, 대한민국이 63만 명. 그러니까 배로 병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배로 많은 적군 앞에서 12개 사단 12개 12만 병력을 해체해버린 자가 문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체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인계철선이라고 해서 미 2사단 약 12,000명, 주한미군 수요가 28,500명인데 약 반수를 동두천에 있는 전방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12개 사단이, 대한민국의 사단이 12개보다 플러스지만 사단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 사단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한강 하구 철책선을 다 헐어버리고 철책을 지키는 우리 경계병들을 철수시켰어요. 뭘 말하느냐? 고무보트로 5만 명 이상이 한밤에 다다다다다 하고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러 와서 동두천 이 철수하는 철수선을 끊어버리고 이제 미 2사단을 고스란히 포로로 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바로 숨은 배경입니다. 네. 제가 이 정도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위배하고 같이 우리가 지키자고 했는데 같이 지키는 가운데 우리 군대를 12만 명이나 빼냄으로써 미군 12,000명을 고립시켜서 유사시에, 전쟁이 아닙니다. 유사시라고 하면은 평시에도 필요하면 쑥 들어와서 포위해갖고 포로로 잡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자가 반역자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문재인이를 체포하라고 하는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에서도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수장, 우리 김형철 중장, 제 공군사관학교 후배고, 그런데 김영철 중장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 마세요. 이제는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 4.15 부정선거, 백악관, 청원 사인합시다. 그리고 문재인 체포 사인합시다. 이거 방송해요. 그리고 대수장에 있는 9명, 10명, 11명. 처음에는 9명이 공동대표였는데 국방부 장관, 합참의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뭐 해병대 사령관 했던 분들이 다 들어갔는데 이 양반들이 정작 해야 될 일은 안 해요.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는 우리가 끌어내자라고 하는 이 말을 못 해요. 왜? 재향 군인회에 있는 성우회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현재 8만 5천 명이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한다 하는데 구하는 말은 안 해요. 왜? 저는 이 공동대표 리더십 속에 문재인의 2중대, 3중대가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한 명, 권영애, 계엄령 선포하라고 할 때 계엄령 저걸 찍고 계엄령 말하지 마라. 권영애, 문재인의 제2중대로서 그 역할을 했던 자가 또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구출할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수장이 돼버렸습니다. 어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 브리핑에서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그 브리핑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언론의 95% 정도는 적이다. 바로 민주당의 적이고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뉘앙스를 분명히 풍기셨습니다. 그 어려운 싸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치르고 있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직격탄을 날린 것인데요. 똑같은 맥락에서 딥스테이트가 미국의 언론이나 정치계를 그렇게 장악했듯이 대한민국의 원래 좌파 빨갱이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원래 그냥 적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보수 진영에 그들의 첩자 스파이들을 소위 얘기해서 알바기를 해놓고 자리를 차지해서 진짜 진성 보수, 진짜 애국자들이 들어설 틈을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수장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의 유튜브 논객들 중에 시민단체에 보수라고 이름을 쓰고 명찰은 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자기 월급은 딥스테이트가 빨갱이들이 대주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3년이 지나니까 이제 누가 누군지 대략 다 파악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다 일망타진해서 대청소하는 시간 돼버리면은 눈물 흘릴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고 항복하고 자수해서 광명 찾길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승기를 잡아서 완전히 판을 잡는 거 중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군장성들, 미국 정치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따위가 트럼프 못 이깁니다. 김정은이도 시진핑이도 트럼프에게 완전히 지금 굴복한 상태인데 문재인이가 아무리 발악을 한들 자기 명만 단축할 뿐인데 그 문재인에게 줄 서서 월급 받고 권력 받고 명예 받고 싶어서 이 정신 나간 인간 쓰레기들 지금 미리 자수해서 광명 찾길 바랍니다. 나중에 눈물 흘릴 날 머지않아 옵니다. 자,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날 이제 우리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440명 장군 여러분 문재인 편에 서서 죽을 길을 찾든지 이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선포하고 별 떼고 제대하든지 이 둘 중에 선택할 기로에 여러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또 7,000명 작년에 울산 부정선거를 책임지고 문재인 하야해라 라고 했던 7,000명의 용기 있는 교수단 여러분, 최근에는 교수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야하라가 아니라 조사하라, 4.15 부정선거 조사하라. 개떡입니다. 뒤로 후퇴하고 누가 조사합니까?
윤석열 총장님, 당신이 진짜 애국자라면은 지금 문재인을 체포할 때가 온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누군가는 문재인을 애국심을 갖고 사살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왜?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심정으로 반드시 보상받을 겁니다.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출한 역사적인 쾌거가 될 겁니다. 지금 장군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조금 몇 마디 첨언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그네들은 언어 선점을 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데, 즉 공산당식의 세뇌 공작에 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정부로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싸우면서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도 대통령에서 탄핵된 적이 없는 분을 빼버리고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를 우리는 폐기 처분한 겁니다. 우리가 벌써 그래버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언어에 대한 둔감한 상태에서 그들이 짜놓은 공산당식 세뇌 공작에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것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똑같은 맥락에서 7,000명의 교수님들이 또 어떤 응집해서 힘을 발휘하시는데, 문재인 하야도 아니고 조사하라고 했는데, 하야도 대통령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식이나 시켜주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역적 빨갱이를, 문재인은 하야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 아니라 체포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우리 장군님께서 이제 우리 아무런 지금 어떤 사전에 어떤 저거 없이 그냥 하는 지금 방송인데, 문재인의 머리에다가 정말 총을 박아라, 그 영웅이 될 것이다, 애국자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군님의 의견을 제가 존중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에도 6탄 돌격해서 적을 쏴 죽인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의사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영웅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현 상황은 그때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자칫 희생이 따르는 작업은 좀 저는 조심스럽고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가장 좋은 건 이승만 대통령께서 가동시켜서 성공을 보신 이 외교 전략, 동맹 외교를 가동시키는데, 지금 트럼프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 왜 안 씁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싸움 할 때도 힘에서 밀리면 형 나 좀 도와줘 하고 자기 동네 형한테 아니면 친형한테 두루 달려가서 좀 힘도 막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우리만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울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긴 얘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서로 돕는 관계, 한미 상호 방위전 그런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 그냥 무조건 도움 달라는 염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얘기 다 하기 그렇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싸움에 명분을 심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체포, 4.15 부정선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표, 그러므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 명령을 내린 것처럼 문재인을 체포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은 스스로 못합니다. 그건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누가 줘야 되느냐? 미국 국민이 못 줍니다. 진짜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재인 체포와 대한민국을 다시 구출하고 회복시키는, 지켜내는 그러한 군사적 작전이나 외교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한, 법적인 근거가 분명한 그러한 명분을 만들어줄 개체는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그 국민들을 응집시키고 정보를 제공하고 옳은 길을 밝히는 우파 유튜브, 애국 유튜브 분들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을 분산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솔직히 막 화가 납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화가 납니다. 왜 그거 안 해요라고 정말 앞에 있으면 그냥 따지고 묻고 싶어요. 자, 오늘 긴 얘기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저도 마무리하고 오늘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시진핑과 김정은과 문재인 3자 동맹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포로가 된 분은 우리 3년 1개월 넘게 감방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국은 제자리로 돌릴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귀되고, 또 234명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또 9명, 박한철, 이정미까지 9명 헌법 개판관들을 다 체포하는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임명한 3,000명 고위직들은 문재인과 함께 여적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장군 여러분, 교수 여러분, 그리고 의사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대한민국 기독교 1200만, 그리고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할 것 없이 이제는 다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리더십은 다 종북 간첩단이라고 알면 됩니다. 한기총 2014년도 제가 11월 8일 날 서울역 앞에서 3,000명 모아놓고 박근혜 대통령님 땅굴에 대비하십시오 했더니만 그 사흘 후에 이 영훈이 땅굴 없다, 현혹되지 마라. 이게 한기총입니다. 한기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리더십을 해체하고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거리로 나와서 문재인 끌어내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백악관에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특히 미국과 연계된 상황까지 포함해서 청원을 1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올린 것은 아까 장군님 말씀대로 역사에 없었던 최초의 일입니다. 1개도 아니고 2개씩 올라와 있고 두 건 다 아주 메이저급 그런 이슈들인데 국민 여러분 발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국민 한 명 한 명 볼 때는 정말 무슨 힘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평범한 아줌마 아저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5천만이 되고 그 5천만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전문화가 되어 있고 조직력이 있고 지식과 정보가 응집되어 있는 우리 애국 유튜브 하시는 분들 남의 일 보듯 하시면 되겠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군님 말씀대로 정말로 생계수단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그러면 애국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예능 유튜브, 지식 유튜브, 뭐 특강 강의 유튜브 그런 거 하세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잘못된 얘기 잘못해서 국민들 헷갈리게 하면 당신들은 매국노 문재인과 매국노 박지원, 매국노 홍석현의 한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정상화한 지 얼마 안 해서 됩니다. 그때 당신들은 유튜브에서 재미 좀 잠깐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후회할 그럴 벌을 받게 됩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애국자들 벼르고 있습니다. 인간 쓰레기 국회의원부터 조중동 쓰레기 언론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 많습니다. 누가 누구지 대강이지 압니다.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백악관 청원에 올라온 4.15 총선에 대한 그 부정선거와 문재인 체포에 대한 두 개 다 해도 1, 2번, 2, 3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한대 힘 모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 보여줍시다.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음 이메일이 다음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는 장난질을 쳐서 청원이 안 들어가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예. 네이버로 했더니만 저는 들어간 줄 알았더니만 안 들어갈 수 있다. 맞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답신이 와야 된다. 근데 안 온다. 네이버나 다음은. 그러니까 다른 걸로 하셔야 됩니다. 외국 이메일 쓰세요. 뭐 지메일이 됐건 뭐가 됐건 대한민국 이메일이 아닌 외국 이메일 쓰시고 할 줄 모르시면 저희 태평에 이 자원봉사 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에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할 줄 모르시면 요청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려서 여러분이 하시는데 기술적인 방법 때문에 못하시고 그것만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국민들과 애국 유튜버 여러분들이 한데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 장군님 건강하시고요. 예, 5월 18일 잊지 마시고 5월 18일, 5월 22일 그렇죠. 두 가지가 그러니까 5월 18일까지 다 하겠다. 그렇죠? 하는 생각으로 18일까지 끝내야 됩니다. 2주일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로 창피당하지 말고 이럴 때 한번 우리 자존심 세웁시다. 그거 손가락 몇 번 클릭해서 백악관에다가 목소리 빵 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 살아있네라는 그런 얘기 듣게 됩니다. 형편없이 그저 패배의식으로 모든 거 포기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맙시다. 지금부터 전쟁 마무리 들어갑니다. 힘차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방송 마무리할 때 멘트가 있어요. 장군님은 뭘 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특별하게.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태극기 군대는 태평만이 아니에요. 태극기를 든 애국자가 다 태극기 군대라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선창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 우리가 2개 들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애국 군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